네, 블루캠프 오늘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되게 국회 있다 오시는 길이에요? 어떠세요? 아니에요. 저는 어제 늦게 밤 늦게까지 그때 시간을 담당하는 조여서 그거를 담당을 하고. 또 그러면 이제 본회의장 지키는 조가 편성이 됐었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요? 아무래도. 오늘 한 3시 몇 분까지는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필리버스터는? 그렇죠. 24시간 동안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종료시키는 거고. 네. 그럼 이제 바로 최상병 특검법 이제 표결 처리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 조금 전에 2부에서 이제 어제 조국 대표가 뭐 이제 특검 추천권 우리는 양보할 수 있다 입장 밝힌 거 있어서 관련 인터뷰를 진행. 혹시 수정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 여지는 저희가 답변하기보단 국민의힘에서 먼저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뭔가 수정안을 해야 되는 거다고. 그러나 그분은 지금 국회에 있지도 않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든 뭐 이런 분들이 발의안을 내야지 우리가 그걸 받냐 마냐를 논의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그 단계가 아예 없고 그냥 한동훈 전 위원장은 권한도 없으면서 책임도 지지 못할 말을 그냥 멋지게 지른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당도 무슨 안을 내놔서 그걸 종합을 해서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덜컥 수정했다가 국민의힘이 안 받아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입장이 나와야 된다. 맞습니다. 수정 절차에 들어가려면. 네. 그럼 뭐 현실 가능성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어제 필리버스터 하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특히 이제 그 주진우 의원이죠. 지금은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뭐 윤석열 라인이기도 하지만 한동훈 라인이기도 할 테고. 근데 그냥 뭐 초지일관이더라고요. 그냥 엄호하는데 급급하고 그걸 보면서 이 최혜병 사건을 좀 의혹을 풀어보려고 하는 의지가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한테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뭔가 새로운 안을 제시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검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분파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은 그냥 원안대로 표결된다고 치고 네. 방송사법은 오늘은 이제 처리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이제 과방위 민주당에서 이제 밝혔죠. 뭐 민주당에서도 의총을 거치기도 했고,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이제 방통위의 문제점들, 방심의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께 알리는 일들이 필요할 테고요. 거기에서 뭔가 위법적인 일이 나온다면 책임질 사람들은 또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그 바로 7월 국회 소집을 해서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중간에 국정조사가 먼저 실시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국정조사의 그 타임테이블하고 별개로 7월 국회는 열릴 수 있죠. 예,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흘러가고 7월 국회는 의장께서도 국회를 안 열겠다는 혹은 뭐 늦게 하겠다는 넘어가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아마 7월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아무튼 믿습니다. 7월 국회가 언제 소집된다 이런 거 확정된 건 없죠. 뭐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오후가 아마 이제 그 상황이 좀 발생할 시점인 것 같으니까 그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검사 탄핵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당 안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나온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의원총회에서 이견이 없었습니까? 일단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서 보통은 이제 정책의총 같은 걸 하면 뭐 한두 시간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게 그냥 바로 저희가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법사위로 넘겨서 거기에서 조사를 해보자는 것을 의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 4명의 검사들이 왜 탄핵될 수밖에 없는지를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아다르고 어다르고
순서가 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사 탄핵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법사위 조사 이야기가 그다음에 따라붙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아니 지금 사실로 확인도 안 됐는데 그걸 사유로 탄핵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사실로 확정을 못하니까 법사위에서 조사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부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민주당이 검사들을 다 탄핵을 해버렸다로 몰고 가고 싶은 생각이겠죠. 이제 그래야 무리수처럼 보일 테니까. 네네. 하지만 지금 보면 이제 국회가 갖고 있는 여러 권한들을 네. 사실은 많이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협의가 가능했고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거부했었던 역대 대통령도 없었고 그러나 지금 그게 다 실종된 상황이라 국회 입장에서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쓸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검사들도 행정부의 일원들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견제 심리들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한번 예정대로 이제 추진한다.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뭐 검사들이 계속 그 게시판에 글 올리고 있고 행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그들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만큼 검사들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네. 때로는 그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라도 숱하게 많은 무고한 시민들도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이라도 검사들이 진짜 이 가슴 깊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한명숙 전 총리의 이 그 위증을 교사. 예, 교사했던 그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특히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이제 검사들인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또 심판의 마음들이 굉장히 들끓고 있어서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민주당만의 그냥 어떤 정치적인 언사였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상당수가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검사들도 좀 지금을 기회로 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이 있잖아요. 100만 넘었잖아요. 네네. 어제 뭐 그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에서 뭐 청문회를 실시할 수도 있다 정도의 지금 발언이 나오고 있던데 혹시 뭐 그 원내 대표단이나 최고위원 단위에서 네.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이냐 혹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제가 모든 회의를 다 들어가지는 않아서 예, 뭐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단위에서 논의를 했을지는 아직 그러니까 계획은 아직 들은 바가 없다.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예. 그럼 이 현상을 어떻게 지금 읽고 계세요? 100만이 넘었는데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대통령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은 지난 총선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엄청난 지지 혹은 잘했다는 칭찬의 결과라기보단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좀 멈추게 해야 되겠다는 심리가 작동되면서 어마어마한 그 표를 저희 민주당한테 줬었던 건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좀 멈추고 머뭇거리기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국민의 절망이 훨씬 깊어지는 거고요. 네. 근데 거기에 저는 더 충격이었던 건 대통령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그런 정도의 국민 청원들이 쭉 올라가면 지금 폭주해서 클릭을 누르기가 어려운 지경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만 했다면 100만이 뭡니까? 200만, 300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더 짧은 시간에. 그런 현상들을 보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겸허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더 읽어내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 상식인데 이번에도 대통령실은 여전히 그런 것들을 다 깨버리고 있어서 정말 안 변하는구나. 근데 하여간 그러면 네. 그 여권 내지 보수권에서 나오고 있는 두 가지 반응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하나는 네.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 탄핵 정원도 140만이 동의한 적이 있다. 네. 보셨죠 어제? 네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탄핵이 그만큼 나오고 그 대통령을 지지한다가 또 더 많이 나오고 150만인가 나오고. 막 그랬죠. 네. 마치 경쟁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이제 심리를 읽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로 나오는가도 좀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대통령실이 하느냐는 걸 제가 자꾸 묻는 겁니다. 네.
어쨌든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일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얼마 전에 이제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사람들이 대거 나와서 이제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좀 이따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말씀하세요. 그때의 그분들의 반응과 태도들을 보면 전혀 달라지지 않았구나 하는 절망감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벽을 보고 있다 혹시 이런 느낌이십니까?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님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유려한 말솜씨로 하시죠. 예. 그분은 절반 이상이 국회 사람이지 않습니까? DNA가. 5선 출신이시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정치인 출신 아닌 사람들을 보면 대통령의 의중이나 그 방향을 좀 투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태도였습니다. 어땠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분이? 네. 왜요? 그러니까 태도와 그냥 그 발언 때 딱 나와서 서서 인상 쓰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여유를 찾아볼 수 없고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구나. 그래서 질문이 다 끝나지 않아도 그냥 막 반박하기 시작하시는데 보통은 많이 밀리고 막 그러면 그런 심리가 작동되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의 경로 그리고 또 그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에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코너에 몰린 사람들처럼 구는구나 알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좀 따로 여쭙도록 하고 아까 했던 얘기는 이어서 두 번째 지금 보수권에서 나오고 있는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이 청원 발의자가 정과 오범이다. 국보법 위반 사례가 많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청원 발의자요? 예. 그게 누군지를 어떻게 알죠? 이미 뭐 신상 다 나왔던데요. 그래요? 그래요? 이미 보도도 나왔습니다. 누군지가? 예. 뭐 그렇다고 해서 그 1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그러느냐? 그것도 아닐 것이고 예. 그 청원을 올린 사람이 어떤 걸 갖고 있다 하더라, 어떤 이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 안 하면 그만이죠. 예. 저는 이게 헛다리 긁고 있는 느낌인데요. 아하, 예. 아주 심플하십니다, 논리가. 예.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운영위 얘기해서 아무튼 운영위에서 이제 그 초점은 이른바 수사 외압의 시작점이자 꼭지점이 누구냐. 네. 관련된 어떤 그 질의응답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정하게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세요? 그날 회의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대통령이 어느 위치엔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철저한 방어벽을 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은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800에 7070이라는 그 번호도 확인해주면 그만인 것인데 네. 끝까지 확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네. 그리고 뭐 그게 국가 기밀사항이다라는 무리한 그 논리까지 펴는 걸 보면서 이거 상당히 저는 그냥 처음에는 뭐 민원국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기자들하고 접촉이 많은 대변인실 같은 데라든지 그쪽 번호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 오히려 그걸 공격한 저희가 난처해지는데 굉장히 철벽방어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뭐가 있구나. 혹시 그래서 나중에 민주당 차원이나 의원님 차원에서 네. 그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혹시 밝혀졌어요? 지금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밝혀진 건 밝힐 아니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예. 사실은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보안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혹만 더 키웠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용산의 그런 반응 때문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예.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강의구 부속실장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부속실장의 역할이 뭐냐 하고 비서실장한테 물어봤는데 굳이 제가 비서실장은 이런 일 하는 사람인데 맞습니까라고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 뭐라 그랬냐면 부속실장은 통상적인 대통령의 일정을 조율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물론 부속실장의 일은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도 있죠. 하지만 대통령의 중요한 지시사항들을 부처의 장관 혹은 장관 보좌관 등등에게 전달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문고리라는 별칭이 있는 사람이지요. 예. 그러나 비서실장의 그 발언은
그러니까 사람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굳이 애써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정을 조율하는 사람이다. 그러더니 오후가 돼서는 부속실장이 그날 그 국방비서관하고 통화를 했었던 것은 국방혁신회의를 일정 조율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다라고 자기가 확인했습니다. 라고 굳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또 한 번 더 들었습니다. 그래. 부속실장. 혹시 운영위 회의 뭐 다음 또 연다 뭐 혹시 이런 계획 나온 거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네. 김건희 여사가 어젯밤에 서울시청역 그 사고 현장을 방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이거 뉴스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갈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뭐 너무 그거를 또 대서특필하는 게 저는 더 이상해 보이고 뭐 가면 안 될 자리도 아닌 것이고 예. 영부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근데 이제 다만 본인을 둘러싼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움직일 정도의 휘청할 정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억울하고 왜 나만 공격해? 라는 마음에 지금 똘똘 갇혀져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좀 길을 열어야 된다. 네. 사실 대통령의 길을 가장 막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이 김건희 여사님 아닙니까? 그거를 보세요. 보수 언론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